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학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일에 엄청 떨리잖아요. 그 떨리는 마음을 조금 더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의 자신감일 텐데요. 그래도 자신감 있게 시험에 도전하신 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고, 혹시라도 약간의 실수를 했다라는 분들은 다음에 또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시험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합격의 기쁨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 우선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문제들 분석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 필요 없겠죠? 바로 강의실로 이동해서 오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동하실게요.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예상을 했던 문제, 즉 소인수분해 한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이제 정답을 쓰는 문제에서 조금 더 유형만 바뀌었을 뿐,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를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두수 24와 자, 90을 소인수분해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기억에 알맞은 수는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뭐 24를 소인수분해해라, 90을 소인수분해해라 라는 그런 문제는 아니나 우리가 얘네를 각각 소인수분해를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볼게요. 자, 우선은 24라고 하는 것을 자 2로 거꾸로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12. 자, 또 2로 나누어 보면 6이죠. 또 2로 나누면 3이 되면서 아하,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90이라고 하는 것은 2로 나누면 45가 되고 3으로 나누면 15가 되고 또 3으로 나누면 5. 자, 따라서 90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이거랑 이것도 이미 알려줬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볼게요.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 그럼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가 같은 이 거듭 제곱골에서 지수가 작은 수를 데려오니까 2를 데려올 것이고, 소인수가 같아요. 그렇죠?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가 작은 아이를 데려오니까 3을 데려오죠. 5는요, 공통으로 있는 소인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그래서 6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도대체 물어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봤더니 기억에 알맞은 수는 이라고 했고 얘가 기억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억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다? 2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에서 2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두수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2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값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절대값 문제도 빈출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절대값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란 원점에서 그 수까지의 거리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부호를 뺀 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2라고 하죠. 그죠? 또 뭐 플러스 3의 절대값,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하냐면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자, 왜냐하면 원점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수하고 원점하고 사이의 이 거리는 마이너스 2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2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여기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점에서 3까지의 거리라고 한다면 우리 3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겠습니다. 1번은 마이너스 5, 2번은 마이너스 2, 3번은 1, 4번은 4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부호를 떼요. 그렇다면 이거 5가 되죠? 그러니까 5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라고 한다면 2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의 절대값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1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4라고 하는 값에 대한 절대값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4가 되는 거죠. 1하고 4는요, 플러스라고 하는 양수 기호가 생략이 된 수예요. 그렇다면 이미 부호가 생략이 됐으니까 양수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항상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봤더니 문제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가장 큰 수. 쭈쭈쭈쭉 하고 봤더니 5가 가장 큰 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정답 1번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과 2번 모두 정답이 1번이네요. 그쵸? 자, 이제는 세 번째 3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3입니다. 그랬을 때 2A 플러스 1의 값은? 하고 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 식의 값이잖아요. 식의 값. 자, 2A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값 여기에서 자, 생략되어져 있던 곱셈교를 다시 되살리고 2 곱하기 A 플러스 1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고요. A가 1이다 A가 3이다 라고 했으므로 A 대신에 3을 우리는 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3 플러스 1이 되면서 6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7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3번 7을 나타내고 있는 거 3번에 있네요. 정답 3번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제는 네 번째 문제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5x-2는 3x 플러스 8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의 해는? 하고 물었어요. 해. 자, 우리 방정식이란 x의 값에 따라 참도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말하죠. 이때 그렇다면 해라고 하는 거는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x의 값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참이 되게 하는 x는 얼마니? 얼마?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게 바로 해. 자, 그렇다면 이제 참이 되게 하는 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5x-2는 3x 플러스 8인데요. x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1차 항을 좌변으로 그리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자. 자, 이항이라고 하는 건 항을 다른 변으로 옮기는 건데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호를 바꾸어 옮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x는 그대로 있고 우변에 있었던 3x가 좌변으로 이항하면 부호가 이렇게 바뀌죠. 자, 상수항 8은 그대로 있고 좌변에 있었던 마이너스 2가 우변으로 가면 부호는 플러스 2로 바뀝니다. 5x에서 3x를 빼래요. 5개의 x에서 3개의 x를 빼? 이 소리죠. 그렇다면 2x일 것이고 8에다가 2를 넣으면 10이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누어 줄게요. 자, 그랬더니 x는 5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x는 5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5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4번에 있죠? 따라서 정답 4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같이 잘 풀어봤고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는 내용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프 해석 파트를 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쉽게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느 학생이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까지 갈 때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다. 그럼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
자, 요 가로축이요. 바로 시간, 분을 나타내고 세로축이 거리, 킬로미터를 나타내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문제에도 잘 그렇게 나타내어져 있어요. 자, 이 학생이 출발한 후 3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하고 물었고요. 자,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면 지금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자, 여기가 10, 여기가 20, 여기가 30, 그리고 여기가 40, 그리고 이만큼이 50이다. 뭐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우선은 30분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30이다를 나타내고 있는 값을 찾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30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래프가 아마도 30일 때 꺾였을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값에서 여러분들 그래프 그 그림에서 이렇게 요 점을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가 시간이 30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그 시간이 30분일 때 나타내고 있는 y의 값을 여러분들 찾는 거예요. 자, 요 점에서 y축에 수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랬을 때 써있는 수를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아하!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30,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쵸? 자, 30이 x좌표고 2가 이제 y좌표인데 x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이동했을 때 그러면 2km를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0분 동안에 이동한 거리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은 2km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km를 나타내고 있는 거 2번에 있죠? 자, 따라서 정답 2번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개의 문제를 쭉 하고 풀어보았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칠판을 정리하고요. 바로 6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6번. 모든 면의 모양이. 자, 모든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정다면체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정다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도형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빈출 유형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 이론에서 이미 얘를 학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다면체는 총 5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뭐가 있었느냐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요렇게요.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사면체는 어떤 도형이 모여서 이루어진 다면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그리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정팔면체 정삼각형 자, 정십이면체 정오각형 정이십면체 정삼각형 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정삼각형이 아닌 다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는 6의 배수 정육면체랑 정십이면체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정십이면체는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모든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정다면체를 물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는 정육면체를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가 우리 이 보기에서 어디에 있냐면 2번에 있어요. 정육면체. 이렇게. 자, 따라서 정답 2번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정다면체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우리는 그 정다면체의 전개도도 학습을 했었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랬을 때 그 전개도를 보면 면들이 다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쉽게 외우려면 3, 4, 3, 5, 3 이렇게 외우고 이 면의 모양 같은 경우는 한 꼭면수,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하고 크로스로 이제 우리가 또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그쵸? 공식을 외울 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았더니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바로 정육면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에 대한 정답 2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는 7번 문제. 자, 다음은 어느 학급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독서한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이 학생들 중 일주일 동안 독서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학생 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수분포표를 잠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도수분포표를 자, 우선 여기서 독서 시간. 자, 그리고 여긴 학생 수. 자, 0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그리고 여기 합계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학생 수는요. 2, 7, 6, 4, 1 이렇게 써 있고 20. 자, 그럼 볼게요. 자, 문제에서 6시간 이상인 학생 수를 물었어요. 그렇다면 시간 6시간 이상이다라고 했다면 자, 왼쪽 여기 부분에서 6시간 이상 그러면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6시간 이상에 속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명과 1명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4 더하기 1 그래서 5명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7번에 대한 정답 5명을 나타내고 있는 2번을 이렇게 정답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7번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는 8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소수. 보면 이게 순환마디가 7인 순환소수 0.7. 그래서 우리 요거 수업 시간에는 요거를 땡이라고 하고 0.7 땡 이렇게 쉽게 이제 읽었었는데 얘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되냐면 아, 순환마디가 7인 순환소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기하분수로 나타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0.7땡이라고 한 이 값을 우리
자, 소수점 아래에 순환 마디가 지금 요거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9를 한 개 써주고요. 그 위에 요 순환 마디를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9분의 7이라고 하는 이 분수는요, 그냥 기하 분수예요. 그쵸?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잖아요. 자, 따라서 9분의 7을 나타내고 있는 3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는 9번째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x 곱하기 x제곱을 간단히 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2x라고 하는 값은요, 요 가운데에 곱하기 기호가 이렇게 생략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우선 2 곱하기. 자, 이제 x 곱하기 x제곱입니다. 밑이 같아요. 그런데 곱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지수끼리는 더해주는 거죠. 자, x의 1제곱에서 1이 생략이 되어진 거니까 그럼 1하고 2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2. 그러면 이것은 2 곱하기 x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숫자와 문자의 곱입니다. 그렇다면 곱셈 기호 생략하고 수를 먼저 써주죠. 그러니까 2x 세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2x 세제곱을 나타내고 있는 거 3번에 있죠? 따라서 정답 3번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제는 10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y는 2x 그리고 x 플러스 y는 9.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물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이 등식이 각각 성립하게 하는 x와 y의 값을 구해라 라는 뜻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1번, 이것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을 2번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려고요. 물론 가감법으로도 풀어도 되지만 이것은 y는 2x라고 y를 x에 관한 식으로도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는 대입법이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 y 자리에 1번을 대입하면 x 플러스 y 대신에 2x를 쓸 수 있고요. 이것은 9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x와 2x를 더하면 3x가 되죠. 그럼 3x는 9가 됐어요.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자, 그랬더니 x는 3이 되었어요. 자, 따라서 자, x의 값을 구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x는 3을 자, 요 1번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입해라. 그렇다면 y는 2 곱하기 3이 되니까 6이 되고 따라서 x는 3, y는 6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그래서 x는 3, y는 6을 나타내고 있는 4번.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는 11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은 자, 우리 문제는 그래프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거 그래프 없이도 풀 수 있어요. 지금 보면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자, 원래 이 원리는 y 대신 y 마이너스 a를 대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y 마이너스 a는 x 따라서 y는 자, 마이너스 a를 이항하니까 x 플러스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것을 이제 공식으로 바로 적용을 시키면 y축 방향으로 a만큼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여기다 플러스 a를 하자라고 우리는 배우긴 했어요. 근데 원리 자체는 이거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얘를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된다. 아니면 공식에 바로 넣어서 그럼 여기에서 바로 y는 x 플러스 a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바로 누구라는 거냐면 2란 뜻이죠. 따라서 a는 2다. 자, 그렇다면 2를 나타내고 있는 거 4번에 있습니다. 정답 4번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칠판이 꽉 찼습니다. 자, 그렇다면 칠판을 정리하고 나머지 문제 또 이어갈게요.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자, 그럼 삼각형 ABC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5cm, 그리고 여기가 Xcm. 자, 그리고 여기가 50도, 여기도 50도. 자, 그랬을 때 X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자, 어때요? 두 내각의 크기가 같죠? 응? 그러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아? 그렇다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봤을 때 얘네들이 밑각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꼭지각과 밑각을 이루고 있는 이 변과 요 변이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푸는 문제는 빈출 유형이었어요. 자, 따라서 이 문제 충분히 여러분들 잘 풀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x는 바로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선분 AB, 즉 변 AB와 변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x는 5, 5를 나타내고 있는 거 3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제는 13번째 문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A, B, C. 여기가 6cm, 여기가 8cm, 그리고 여기가 Xcm. 자,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AB는 6cm, 선분 BC는 8cm일 때 X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라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겠죠. 자,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이 빗변입니다. 그쵸? 그러면 빗변의 길이, 즉 변 AC의 제곱은 직각을 그리고 있는 두 변의 길이 AB의 제곱과 BC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자, 그렇다면 볼게요. 그럼 선분 AC의 제곱은, 자, 선분 AB의 제곱, 즉 6의 제곱 플러스, 자, 변 BC 또는 선분 BC의 길이가 8cm니까 8의 제곱 이렇게. 자, 따라서 변 AC의 길이는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과 같고 36 플러스 88이 64. 자, 그러면 루트 100이 되고요. 자, 이것은 바로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피타고라스의 수예요. 그러니까 6, 8, 10이 성립해서 x의 값이 바로 10이다라고 한 번에 푸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것이 기억이 안 났으면 피타고라스 정리 바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충분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x는 10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을 나타내고 있는 2번 이렇게 정답 고르면 됩니다. 자, 이제는 14번째 문제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포도맛 사탕이 3개. 자, 포도맛 3개. 그리고 딸기맛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사탕을 임의로 꺼낼 때 포도맛 사탕, 자, 포도맛 사탕이 나올 확률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럼 전체 사탕이 몇 개인 거냐면 10개잖아요. 그럼 10개 중에서 포도맛 사탕은 3개인 겁니다. 그렇다면 확률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10분의, 자, 포도맛 사탕 이 3개니까 포도맛 사탕이 나올 경우의 수. 그래서 10분의 3이 포도의 맛 사탕이 나올 확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A 사건이 나올 확률, 그러면 전체 일어날 가지수 경우의 수 분의 A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전체 사탕의 개수 분의 포도맛 사탕의 개수를 써주면 포도맛 사탕이 나올 확률을 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분의 3 기하분수죠. 자, 그렇다면 10분의 3을 나타내고 있는 1번 바로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 15번째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자, 6루트 3 빼기 2루트 3을 간단히 한 것은, 자, 무리수의 뺄셈입니다. 자,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똑같은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때요?
자, 루트 안에 있는 수가 3으로 똑같아요. 그렇다면 얘를 x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였죠. 6x에서 2x를 빼세요라고 하면 4x 하고 되게 잘 구하시는데 이상하게 6루트 3 빼기 2루트 3을 구하라고 하면 어렵다라고 많이들 하세요.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4루트 3이 되겠죠. 조금 더 쉽게 가면 루트 3 똑같으니까 6에서 2를 뺀 값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했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분배해 보세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6에서 2를 빼면 4. 4루트 3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때처럼 설명을 드리면 얘는 루트 3이 6개 있는 거고 얘는 루트 3이 2개인 거예요. 6개의 루트 3에서 2개의 루트 3을 빼면 얼마니?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4개의 루트 3이 남겠죠. 자, 따라서 4루트 3. 자, 그러면 15번에 대한 정답 4번을 구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계산도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뭐 나눗셈은 종종 출제가 되던 문제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5번도 가뿐하게 잘 푸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16번째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을 전개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공식을 이용해서 푸느냐 아니면 하나하나 전개를 해서 동량끼리 계산한 다음에 쓰느냐 이건데요. 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얘를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개를 할게요. 그럼 x하고 x를 곱하면 x제곱이고 자, x하고 3을 곱하면 3x죠. 자, 첫 번째가 얘인 거였고 이렇게 곱한 거였고 두 번째가 x하고 3을 곱한 값을 썼어요. 자, 세 번째는 1하고 x를 곱하면 x고요. 1하고 3을 곱하면 3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공식을 사용했다 그럼 여러분 이 공식 기억나세요? 이 공식? 우리 이거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 곱하기 b였죠. 자,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a가 1인 거고 b가 3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로 그냥 x제곱 플러스 1하고 3을 더해서 4x 1하고 3을 곱해서 3 똑같이 나오죠. 자, 기왕이면 공식을 사용하면 조금 더 빨리 나오긴 하지만 공식이 기억 안 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개를 했었어도 이렇게 똑같이 정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따라서 16번에 대한 정답 이렇게 생긴 거 찾았더니 4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정답 4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또 칠판이 꽉 찼습니다. 자, 그렇다면 칠판을 정리하고 나머지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이차 함수 문제도 단골 문제죠. 자, 이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y축, 이렇게 x축, 원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 그림 안 알려줘도 충분히 풀 수 있죠. 왜? y는 2x제곱 마이너스 2 얘를 딱 보고서도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즉 0, 마이너스 2고 자,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2는 0보다 크잖아요. 그렇다면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자, 그러면 0, 마이너스 2. 자,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니까 자, 요 점이 꼭지점인 거고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넣을 수 있죠. 자, 이제 우리 교재 보면 교재 아닌 시험지를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1번. 위로 볼록하다라고 했습니다. 위로 볼록. 아니죠?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점 1,1을 지난다. 자, x가 1일 때 자, 이 점을 지나요. 이거 우리 순서상으로 읽으면 1,0이라고 할 수 있죠. 점 1,1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1,0을 지나요. 만약에 저 그래프를 내가 보는 방법을 깜빡했다라고 한다면 대입해 보시면 돼요. 즉, y는 2x제곱 마이너스 2 자리에 x자리에 1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y 자리에 여기 1을 넣어봐요. 그랬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그 그래프를 지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성립하지 않으면 그 그래프를 지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좌변이 1이고요. 우변을 보면 2에서 2를 빼니까 0이 돼요. 1과 0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은 이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지금 2번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3번. 자, 직선 x는 1을 축으로 한다. 축방정식 문제예요. 제가 수업 중에도 강조했던 거 이차함수의 축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꼭지점이 아까 0,-2였잖아요. 그러면 축방정식은 x는 0이다라고 해야죠. 됐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정답이 4번인 것 같네요. 그러면 자, 꼭지점의 좌표는 0,-2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처음부터 우리는 꼭지점이 0,-2인 것을 알고 시작을 했죠. 자, 오케이. 4번이 맞았습니다. 따라서 정답 이렇게 4번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는 18번째 문제. 자, 삼각비에 관한 문제인데요. 얘도 단골 문제였죠. 자,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C. 각시가 90도네요. 자, 여기가 5, 여기가 12, 여기가 13. 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사인 B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 기준각이 무엇인지 봐야죠. 기준각이요, 각 B예요. 기준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을 우리는 높이라고 한다라고 배웠고요.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은 빗변. 그죠? 자, 높이하고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요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할 수 있었죠. 됐나요? 사인의 값은요, 빗변분의 높이를 뜻해요. 자, 그러니까 사인 B라고 했을 때, 자, 빗변분의 높이다. 이거예요. 빗변이 얼만데요? 13이잖아요. 높이는 얼만데요? 5잖아요. 끝! 따라서 13분의 5가 정답이죠. 자, 13분의 5를 나타내고 있는 1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하나 있고요. 원밖에 한 점 P에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둘, 두 개 그을 수 있죠. 자, 접선을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 접점이 있고 이 접점의 이름을 A, 이 접점 이름을 B로 잡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선분 PA와 선분 PB의 길이의 합이 지금 12cm다라고 했어요. 이때 선분 PA의 길이가 얼마니?를 물었는데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 그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왜냐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90도고 이 접점을 연결하면 여기가 90도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뭐 이 원의 중심을 5라고 놓으면 삼각형 AOP하고 삼각형 BOP는요, 뭐였습니까? 합동이었죠. 자, 빗변의 길이가 공통이고요. 자, 빗변의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삼각형 AOP와 삼각형 BOP는요, 합동이고 얘네를 RHS 합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동이라면 대응변의 길이가 같죠. 여기에서 PA와 PB, 즉 변 PA와 변 PB의 길이는 같아요. 왜? 대응변으로. 그러면 이 둘의 길이가 같으니까 PB라고 하는 이 자리에 PA를 넣어도 돼요. 그럼 2배의 PA의 길이가 12. 따라서 변 PA의 길이는 6cm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6cm를 나타내고 있는 3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합동이기 때문에 지금 원밖에 한 점에서 자, 원의 근 두 개의 접선의 길이는 그 길이가 각각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20번 문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였어요. 상관도에선 반드시 출제가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봤더니 양의 상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산점도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면 여기가 x, 여기가 y. 자, 이렇게 산점도가 그려져 있고, 자, 두 번째는 자리가 좀 애매해서 조금 더 이쪽에 그릴게요. 자, 그러면 1, 2, 3, 4 라고 했을 때 여기 x, y, 5 여기 x, y, 5 여기도 x, y, 5 x, y, 5 자, 요 산점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봤더니 1번은 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점들이 이런 모양으로 모여져 있고 지금 2번은 이런 모양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3번은 자, 이렇게. 그리고 4번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번은 x의 값이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다 라고 배웠고요.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양은 음의 상관관계.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때요? 지금 x하고 y 어떤 관계 없어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마찬가지로 얘도 x하고 y 아무 상관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하고 4번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서 정답이 아닌 거고 2번은 음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거고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를 고르는 거였으니까 이것에 대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번에 대한 정답 1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제1회 검정고시 문제들을 모두 이제 살펴보고 분석 한번 끝을 냈는데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1번하고 6번 정도, 그쵸? 1번도 항상 소인수 분해를 내가 직접 했었는데 이번에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정다각형에서 원래 정다각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 유형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념은 이제 익숙하게 많이 만났었죠. 아무튼 이런 유형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추가가 된 이런 그래프의 해석에서 나왔고 20번도 그래프의 해석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나머지 문제들은요. 그동안에 나왔던 빈출 유형과 너무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